네,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 중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박스가 되겠어요? 내부를 알 수 없는 또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박스를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테스트 대상이 되는 어떤 모듈 M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듈의 내용을 볼 수 없다. 이 모듈의 내용이 뭐예요? 모듈의 그 논리 구조, 이 논리 구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테스팅하는데 이 논리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고 테스팅한다. 즉, 이 모듈의 겉으로 드러난 인터페이스 있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기서 결과로 어떤 값이 반환되면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듈이 잘 동작하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모듈에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그런 테스트 데이터, 즉 테스트 케이스를 주어진 명세,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를 넣는 건 아니죠. 여기서 명세를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유도하고 그렇게 얻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으로 넣은 다음에 그럼 결과가 반환되면 그 반환된 결과를 통해서 이 모듈이 그 의도했던 대로 즉 명세에 맞게 잘 구현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을 해서 어떤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기법의 종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테스트 기법의 종류라기보다는 그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동등 분할 방법과 경계값 분석 방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 우리의 수업에서는 동등 분할과 경계값 분석을 기법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등분할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등분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에 걸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동치 클래스를 결정하는 단계를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는 단계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때 동치 클래스를 결정하는 단계는 입력값 영역, 그러니까 인풋 스페이스 또는 출력값 영역을 유한계의 상호 독립적인 집합, 즉 여기 보면 mutual disjoint subset,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 집합으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입력값 영역 또는 출력값 영역을 mutual disjoint subset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보통은 입력값 영역을 많이 나누게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나눠진 각각의 subset은 수학적으로 등가, 같은 가치를 지닌 집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치, 같은 가치를 지닌 클래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치 클래스를 결정하고 다음으로는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 등가 집합에서 대표값을 하나 선택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어떤 값을 이제 고르면 돼요. 근데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정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를 고르면 그 값이 그 영역을 대표하는 그 집합을 대표하는 대표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보통 동등분할 클래스는 우리가 여기 보면 mutual disjoint subset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는 유효한 입력 데이터를 여러 개 서브셋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유효하지 않은 입력 데이터의 경우도 서브셋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것이 인풋 스페이스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아랫부분 E1, E2, E3는 유효한 입력 데이터로 볼 수 있겠고 여기 U1, U2는 유효하지 않은 입력 데이터인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유효한 입력에서도 E1, E2, E3로 이렇게 세 개의 그 서브셋으로 나눴고 U에 대해서도 U1, U2 이렇게 두 개의 서브셋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치 클래스를 결정하면 즉 동등분할 클래스가 생기면 그 다음에 거기서 각각마다 대표값을 하나씩 이제 골라서 이 대표값들을 테스트 데이터, 즉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등분할 클래스, 유효한 입력과 유효하지 않은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연금 시스템에서 연금을 붓고 나중에 연금을 찾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인풋 스페이스는 사람의 나이니까 전범위 뭐 인티저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120세다라고 하면 이제 0보다 작고 120보다 큰 것은 유효하지 않은 입력이 되는 거죠. 유효하지 않은 입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 0세에서 120세가 유효한 입력이 되는데, 여기 유효한 입력의 경우도 다시 0세에서 30세까지는 연금을 전혀 이제 보통 붙지 않는 나이가 되겠고, 30에서 60세까지는 연금을 이제 불입하는 그런 나이가 되겠고, 60에서 120세는 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그런 나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이 유효한 입력 데이터도 3개의 영역으로 나눠줄 수 있겠고 유효하지 않은 입력 데이터도 2개의 영역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에서 데이터들을 하나씩 고르면 그 값들이 그 영역을 또는 그 집합을 부분 집합을 대표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등분할 기법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예는 어떤 식료품점의 전산화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세를 보면 식료품의 무게는 1부터 48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소수점을 갖지 않는 숫자이어야 한다라고 명세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명세를 바탕으로 우리가 동등분할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동등분할 클래스는 여러 관점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게가 1과 48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소수점을 갖지 않는 숫자다라고 하면 숫자인데 소수점을 갖는 또는 갖지 않는 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숫자다라고 하는 측면을 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동등분할 클래스를 나누면 여기 1부터 48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3개의 클래스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게를 중심으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값, 1과 48 사이의 값, 48보다 큰 값 해서 여기서 1과 48 사이의 값이라고 하면 여기가 정상 범위고 그 1보다 작은 또는 48보다 큰 범위는 그 우리가 비정상 범위인 거죠. 그런데 이런 동등분할 클래스를 만들 때는 정상 범위뿐만 아니라 비정상 범위에 대해서도 다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은 비정상 범위가 되겠고 1과 48 사이 값은 정상 범위, 그다음 48보다 큰 값은 또 비정상 범위인데 이런 각각의 그 범위 또는 영역들을 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수점을 갖지 않는 숫자다라고 했으니까 소수점을 갖는 숫자 또는 소수점을 갖지 않는 숫자 그런 관점에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수점 관점에서 정수는 소수점을 갖지 않는 숫자, 그다음에 어떤 실수 같은 경우 소수점을 갖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소수점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니까 소수점을 갖지 않는 것이 정상, 소수점을 갖는 것은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숫자이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숫자냐 숫자 아니냐 해서 숫자면 정상, 숫자가 아니면 비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개의 동등분할 클래스를 나누고 나면 그 동등분할 클래스에서 각각의 대표값을 선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에서 마이너스 5를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1과 48 사이 값에서 24를 선정하고 48보다 큰 값에서 100을 선정을 했어요. 뭐 이것은 다른 값을 선정해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선정한 거죠. 그 다음에 정수, 정상 범위의 정수. 이 경우에는 다른 값을 골라도 되는데 이미 앞에서 24를 골랐으니까 그 24가 골라지면 한 번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적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골랐어요. 그 다음에 그 실수의 경우에 골랐고요. 마찬가지로 숫자 정상일 때 24 하면 똑같이 24 한 번 고르면서 이 경우도 이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가 아닌 어떤 특수 문자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고 나면
이러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expected result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프로그래밍 테스트 드라이버와 테스트 스터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모듈들 간의 호출 관계와 모듈들의 계층 구조가 나타나 있는 이 스트럭처 차트를 보면서 상황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여기 모듈 2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이 모듈 2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이 모듈 2를 테스트하려고 하면 모듈 2가 동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듈 2가 동작하는 상황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하죠?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에 제어권을 넘겨주면 메인 함수가 모듈 B를 호출하고 모듈 B가 모듈 2를 호출하고 모듈 2가 동작하면서 모듈 F를 호출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호출되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맞물려서 모듈 2의 그 모듈 2를 동작시키면서 모듈 2가 제대로 동작한지를 살펴보는 테스트는 통합 테스트예요. 통합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테스트를 하지 않고 모듈 2만을 그러니까 모듈 2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모듈 2만 독립적으로 원래 모듈 2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모듈 2만을 독립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테스트하는 경우를 우리는 단위 테스트라고 불러요. 그렇게 단위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 모듈 2를 독립된 어떤 환경에다 두고 그럴 때는 모듈 B도 없고 모듈 F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모듈 2를 동작시키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테스트 드라이버입니다. 테스트 드라이버와 테스트 스터브가 되겠어요. 그래서 테스트 드라이버는 바로 모듈 2를 독립된 환경에서 구동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드라이버를 통해서 우리는 테스트 대상인 이 컴포넌트에 테스트 입력을 넘겨주고 그다음 테스트 대상 컴포넌트가 동작하다가 결과를 반환하면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테스트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스터브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듈 F, 즉 모듈 2에서 호출되는 모듈 F를 흉내내주는 그런 컴포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듈 2가 독립된 환경에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면 모듈 F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모듈 2가 동작을 하다가 실제로 모듈 F를 불러야 되는 상황에서 모듈 F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 모듈 2가 제 기능을 수행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모듈 F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모듈 F를 흉내내주는 그런 컴포넌트가 바로 이제 테스트 스터브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얘가 이제 모듈 2다라고 하면 얘가 호출하고 그래야만 모듈 2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해 주도록 호출할 때 그러한 호출 대상 컴포넌트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것이 스터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모듈 F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부 호출되면 프로세싱을 해요. 그 다음 결과를 반환하는데 이 테스트 스터브는 시뮬레이션 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호출하면 그 호출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결과값을 반환해야 되면 간단한 값을 그냥 반환하는 그런 구조만 그런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형태로 이 호출되어야 하는 컴포넌트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모듈 2가 이제 부를 때 불려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불려져야 하는 모듈 F와 동일한 API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반환값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토타입에 기술된 그런 반환값 타입에 맞춰서 반환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모듈이 테스트 스터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방금 전에 테스트 드라이버와 테스트 스터브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러한 테스트 드라이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구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모듈 2가 테스트 대상 컴포넌트입니다. 이 모듈 2는 setWeight라고 하는 함수로 구현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 테스트 드라이버는 다음과 같이 구현될 수 있는데 여기
테스트 드라이버 내용을 보면 먼저 set weight를 구동시켜야 되죠. set weight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set weigh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보면요. 이 테스트 드라이버는 테스트 케이스 파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읽어서 그런 테스트 입력을 테스트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 파일을 오픈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파일로부터 테스트 입력을 읽어서 그런 입력을 이 테스트 대상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테스팅을 한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번 그 테스트 케이스 파일로부터 테스트 입력을 읽어서 그다음에 그 set weight에다가 그 전달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또 다른 방법인 경계값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등분할해서 여러 개의 동치 클래스가 생성되면 보통 테스트 케이스를 그 클래스의, 즉 그 영역의 가운데에서 고르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가운데보다는 경계 부분에서 그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입력값에서 결함이 발견될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선택하는 기법이 경계값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계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영역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경계값이 되는 거죠. 이 경계값은 다시 또 세분하면 유효 경계값과 비유효 경계값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동치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어떤 정상에 해당하는 그 동치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 비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동치 클래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동치 클래스에서의 경계값이 유효 경계값이 되는 거고 비정상 그 동치 클래스에서의 경계값이 비유효 경계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값 분석 기법은 결함 발견율이 높고 적용하기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테스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경계값 분석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1과 100 사이의 값을 인풋 레인지로 갖는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1보다 작은 E1, 1과 100 사이의 범주에 속하는 E2, 그 다음에 100보다 큰 E3 해서 3개의 분할된 그룹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E2가 유효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인 1, 그다음 최대값인 100이 그 경계값으로 선택될 수 있겠죠. 이 두 값은 유효 경계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보다 하나 작은 0, 100보다 하나 큰 101이 이제 또한 경계값으로 선택될 수 있는데 0과 101은 비유효 경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 1, 100, 101 해서 4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그 경계값 분석의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0, 1, 100, 101 요 4개만 해도 충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1보다 하나 작은 0, 100보다 하나 큰 101을 이제 선택하는데 착안해서 1보다 하나 큰 2, 100보다 하나 작은 99도 테스트 데이터로 골라서 사용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0, 1, 2, 99, 100, 101 이렇게 6개가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사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6개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해도 사실 무방합니다.